네, 안녕하세요. 필름메이커스입니다. 오늘도 초대석 라이브 시간 가지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은 방금 그 필름메이커스 상영관에서 상영이 된 그 단편 더도 말고 덜도 말고를 연출하신 이모정 감독님하고 초대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 필름메이커스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자기소개랑 간단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를 연출한 영화를 만드는 이모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장편 네, 지옥만세 23년에 개봉이 되어서 지금은 아마 OTT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네. 네네네.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넷플릭스나 이렇게 OTT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거든요. 단편도 여러 작품 하셨지만 또 네. 장편에 데뷔하신 감독님께서 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겨우 데뷔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는 지금 필름 메이커스 상영관에서 상영 중입니다. 1월 중에 2회차 상영이 남았는데 1월 22일 수요일 그리고 1월 27일 월요일 저녁 8시 정시에 상영이 됩니다. 영화 궁금하신 분들은 필름 메이커스 채널 멤버십에 필름 메이커스 상영관 등급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감독님 작품을 볼 수 있었던 거는 재작년에 개봉한 지옥만세일 텐데 그 네. 이후도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2023년 8월에 개봉을 해서 2달 정도 국내에서 상영을 마치고, 그때는 개봉 과정에는 GV가 엄청 많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GV를 하면서 홍보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해외 영화제 몇 군데에서 초청이 됐는데 마침 엮여 있어서 한 달가량을 해외에 있다가 오고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2024년이 되었고요. 2024년부터 이제 신작 작업을 시작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아이템 개발하고 있고, 차기작으로 어떤 것을 작품을 만들지 고민하는 중입니다. 또 뭐 병행하시는 작업이나 손을 보태셨던 작업들도 좀 있을까요? 여전히 그 영화를 만드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 있으면은 뭐 엑스트라나 이런 걸로 많이 가기도 하고, 지금은 촬영이 중단됐지만 어떤 작은 영화의 배우로 캐스팅이 되기도 하고 그런 재미난 일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영화를 많이 보고 그 외에는 대체로 생계를 위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강의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계속 이름을 쓰면서 영화 감독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 네, 너무 현실적이죠? 네. 미디어에 노출되는 영화 감독 실제 삶과는 어느 정도는 또 괴리가 있을 것 같기도 그쵸.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차차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 만나면서 느끼셨던 거 아니면 반응들 이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어떠셨는지. 네. 장편 영화를 개봉한다는 걸 처음 겪어보니까 단편을 영화제나 어딘가에 공개할 때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고요. 사실은 영화제에서 단편 영화를 공개할 때는 호의적인 시선으로 영화를 봐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조금 더 규모가 넓게 개봉을 하고 또 특정 관객이 아닌 관객으로 넓어지다 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서 아프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거를 정말 천국과 지옥을 매일 오갔던 것 같아요. GV 할 때 직접 만나 뵙고 이 영화를 응원해 주시게 되는 관객분들이 마음에 남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제가 이 영화를 공개했을 때 제일 오해를 살까봐 두려워했던 게 그 악역이었던 체리니 역할을 용서한 거예요, 애들이? 왜 용서해?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용서를 안 한다는 방식으로 영화를 찍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오해를 가끔씩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관객분 한 분이 본인이 비슷한 경험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러 오는 게 너무 두려웠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 그 외로웠던 마음, 정말 힘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던 마음이 조금 치유된 것 같고, 오히려 그 더 판타지 같은 내용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더 와닿았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때 저도 위로를 동시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대중관객과 만난다는 거는 감독님 말씀대로 좀 두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또 네. 모든 감독들이 또 꿈꾸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좀 성취감이나 그런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8월 14일에 개봉했는데
무려 오펜하이머랑 제가 붙었거든요. 일단 거기서 성취감이 한 번 있었고요. 관객층이 넓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 영화를 어떤 분들은 9번 어떤 분들은 10번도 넘게 봐 주신 분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나보다도 더 많이 내용을 볼 수 있지?' 이 영화의 어떤 부분을 정말로 크게 받아주시고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분들이 또 그리고 애초에 영화를 독립영화를 많이 보던 분들이 아니라 이 영화를 보러 왔는데 독립영화였다는 걸 알게 되고 요렇게 하면서 또 이쪽으로 유입되신 분들도 꽤 있어서 '더 확장될 수 있구나. 내 세계가 더 넓어질 수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더 보게 된 것 같아서 저한테도 너무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지금 이제 상영하고 있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해요. 네. 네네네. 네, 네. 12년 전 영화가 돼서 이제 지금에 와서 다시 이 영화를 관객분들께 또 소개를 하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가웠어요. 어. 왜냐하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느낌, 음. 그런 향수? 이제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반가웠다. 지금의 20대 관객분들이 봤을 때는 또 느낌이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다시 봤거든요. 아이팟이 뭔지 아시려나? MP3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 필름 메이커스 상영관에서 25년에 이 영화를 상영한다 이렇게 소식을 들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그 영화를 만들고 나면은 어느 순간 제 영화가 아닌 것 같이 그 영화가 알아서 어딘가를 막 돌아다니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막 그러면 '아 제가 흘러흘러 저기까지 갔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세월을 넘어서 이 영화를 공감해 주시니까 아마 이 영화를 틀어 주셨을 텐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넘어서는 어떤 보편이나 혹은 어떤 주제의식 같은 게 아직도 통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반가웠고요. 부끄럽기도 해요. 옛날 영화라서 아직 서툴게 만든 것들도 되게 많아서 영화를 보시면 실망하실까 봐 그것도 좀 두렵기도 하고. 주변에서 이제 들어보면은 지금도 똑같아. 아. 저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 이제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관객들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어서 그때 아이들을 봤는데요. 제가 매스컴이나 지나치면서 보는 청소년들은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은 너무 밝고 순진하고 명랑하고 그리고 동시에 제가 어렸을 때 그렸듯이 치기 어린 우울도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깊은 슬픔도 있고 막 오가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이들이 불행한 거는 집단이 어떤 건지를 배워가야 되는 시기가 그때라는 것 같거든요.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주인공들이 그 집단 의식에 따라서 무리지어서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무리에 편입되어야 되는 비겁함 이것이 어떤지 그냥 상세하게 좀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야기거리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이야기인데 거기 안에 어떻게 해서 이 겁을 먹고 용기를 잃고 편입되고 스스로 외면하고 하는 비겁한 어른이 되어가는 그 청소년기 시절에 대한 얘기를 만들고 싶었고요. 저도 그 영화 보면서도 이런 미디어에서 비추는 청소년들의 모습 되게 좀 단편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표면적으로 비추는 네네네.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영화에서도 보면 이 친구들이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입체적인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그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네.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음. 아마 영화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흥미롭게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벼운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영화 촬영 당시에 박수담 배우님의 떡잎이 보이셨을까요? 네. 극 중에서 조미란 당시의 떡잎을 알아보셨는지. 바로 알아봤죠. 아 정말로 눈에 띄는 사람이었고요. 전설의 10학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제가 배우를 찾기 위해서 뭐 연극원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대학교마다 20대 초중반의 배우들 계속 찾아봤는데요. 10학번 배우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진짜. 박소담 배우님을 딱 봤을 때는 그 증명사진 사이들에서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라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개성이 너무 뚜렷한데 그리고 되게 매력적인데라는 느낌이 들어서 실물로 만나보고 싶었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정말 뜨거운 사람이고 열정이 넘치는 분이었어요. 다만 그 영화를 한 번도 출연해보지 않아서 조금은 약간 낯선 겁먹음은 있었지만 그 소담 배우가 진짜 씩씩하거든요. 연기 리허설을 저희가 많이 했는데 리허설 할 때 이 배우들을 같이 주도하면서 본인이 막 다 이끌어서 계속
연습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소담 배우가 사실은 그때쯤에 교정이 끝났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죄송하지만 한 달만 더 유지해 달라고 그 교정기를 꼭 쓰고 싶어서 그래서 그것도 흔쾌히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작품에서 나타난 조미나의 캐릭터를 연기한 그 박소담 배우의 그 면이 이제 최근 작품들에서도 좀 느낄 음,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감독님께서 네. 그 당시에 이 배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네. 캐스팅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했거든요. 아, 다른 배역이 아니라 또 조미란이라는 무조건 배우. 조미란이죠. 마냥 밉거나 마냥 나쁜 짓만 하는 혹은 일을 다 망쳐버리는 캐릭터가 아니라 그 양면성이 있는 거를 소담배의 그 순수한 얼굴이 되게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어떤 땐 너무 아이같이 해하고 웃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하고. 배우분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짧은 영화 안에 이런 음, 입체적인 캐릭터들을 구현하실 수 있었는지. 오윤 캐릭터는 사실 되게 우유부단한 캐릭터잖아요. 그런 면들을 되게 섬세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 감정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배우를 꼭 만나고 싶었고요. 그 배우가 이유진 배우였고 이유진 배우는 사실 저희 영화과 후배거든요. 네. 연출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표현하게 할 때 특별히 애쓴 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유진 배우가 오롯이 해줬던 것 같고 정말 그냥 완전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쭉 바라보고 싶어서 줌 렌즈도 되게 많이 활용했고 만약에 뭐 감정적으로 다가가고 싶다면 트래기는 썼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날카롭게 그냥 현미경처럼 바라보고 싶은 생각에 줌 같은 걸 많이 쓰고도 했는데 송기양의 캐릭터는 제가 제일 안쓰러워하는 캐릭터예요. 사실 이 영화의 가제 중에 하나가 몹쓸 년들이었어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얼마나 절박했던 건지. 그래서 저는 그 용기의 순간을 누군가는 분명히 봐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화를 볼 때. 작품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기왕이는 어디로 갔을까? 아, 그쵸. 보이지 않았다라는 어떤 되게 객관적인 표현으로 네. 묘사가 됐는데 기양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사실은 아마도 오윤의 시야에서 사라진 인간이 되어 버렸을 것 같다. 사실은 학교에 남아 있겠지만, 오윤의 시각에서, 오윤이 꿈꾸는 밝은 미래에서, 오윤의 비겁한 어른의 세상에선 기양이는 잊혀졌을 거다. 이제 이 영화가 만들어진 지가 12년 전이 되었어요. 그때와 지금의 감독님 본인 스스로가 좀 달라진 점이 있으시다면? 그전엔 되게 섬세하고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뤘던 편이라면 일상에 그 이유는 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제작비를 대서 제가 찍어야 되니까 가능한 범위에서만 상상하고 이야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캐릭터의 감정의 디테일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지만 동시에 제 영화에서는 어떤 사건이 좀 부족하다. 더 대중적으로 혹은 더 보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의 플롯을 좀 더 제가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공부들을 꾸준히 해나갔던 게 그 10년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를 요구받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음, 영화계에서 보면 장르적인 재미라든지 뭔가 음, 몰입감이라든지 네네네. MSG 같은 것들이 없으면 좀 관객분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또 제가 반골 기질이다 보니까 그런 영화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요. 사실 OTT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자극적이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맹맹한 영화를 찍고 싶더라고요, 요즘에. 장편 영화 얘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독립영화가 개봉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네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음. 개봉하시게 됐는지? 네네. 개봉 과정이 어렵진 않았어요. 왜 운이 좋았냐면 한국영화 아카데미라는 곳에 들어가서 장편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 기획부터 제작까지 선발이 되면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개봉까지도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주관을 해주셔서 다행히도 그냥 무리 없이 개봉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독립영화들이 정말로 개봉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로 관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배급 비용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배급사들이 계속 마이너스가 누적되어 있었고, 오히려 예술 영화 시장이나 수입 영화 이런 것들은 꾸준히, 그리고 재개봉 영화들도 잘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뭔가 좀 정리가 한번 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요즘에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배급사를 끼지 않고 감독 본인이 배급하는 경우들이 꽤 생겼더라고요. 혹은 조그만 단체에서 후원해줘서 배급 비용을 마련해줘서 작게 개봉한다거나,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자생적으로 살아나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영 환경, 그다음에 배급 네. 환경에 비해서는 네. 상당히 선정하고 있는 게 음, 아닌가.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의 수가 멀티플렉스 상영관에 비해서 비교할 수 음, 없이 작은 정도이고, 장편 독립영화가 일반 멀티플렉스 상영관에 걸리기가 다 쉽지는 많죠. 않잖아요. 네. 걸린다고 하더라도 프라임타임 때를 갖기는 어려우니까. 네, 아침 8시 하죠. 일회 상영인데. 사실 지금 극장들이 안 좋다고 해도 그래도 계속 천만 영화가 나오잖아요. 관객들은 좋고 즐기고 싶고 혹은 느끼고 싶고 한 영화들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창작자들이 거기에 실망을 시켰다거나 아니면 아쉬움을 들었다거나, 근데 그런 좋은 작품이 나오면 다시 또 관객들이 한국 독립영화를 믿어주실 거고, 그럼 또 계속해서 그런 시도들이 이어질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창작자들이 더 분발해야죠. 다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또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봐주신다면은 그 뜻이 가 닿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네. 신진 창작자들이 보기에는 저만치 가 계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 10여 년 이상 또 네. 영화를 하시고 또 네. 장편으로 데뷔를 하시면서 직업인으로서 음. 영화 감독으로 산다는 건 어떨까? 저 근데 그 건의할 게 있어요. 네. 이 질문 계속 앞으로 계속 해주세요. 다른 감독님들한테도.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저의 특수성이 아직 프로페셔널한?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 영화인이라고 하기에, 직업이라는 거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출을 꾸준히 뭐 1년, 1, 2년에 한 번씩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말이 좀 부끄러운 입장이에요. 영화 감독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다른 이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왜 버틸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오기 때문에 영화를 이렇게 사는 건지, 결국에는 이런 힘든 거 사이에서 무너지려고 할 때 다시 또 찍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만들고 싶은 장면이 있고 보여주고 싶은 캐릭터가 생기고, 내가 일단 보고 싶은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게 이런 다른 이름들 사이에서 영화를 꿈꿀 때 벌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계속 꿈을 꾸면서 살지만 그 꿈을 가끔씩 짧게 짧게 이룰 수도 있는 굉장히 특별한 직업인 것 같고, 한국이라는 되게 복잡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그래서 더 다이내믹하게 무언가 만들고 싶은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는 게 한국에서의 영화 감독이라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상업 대중 영화를 하는 것과 네. 그다음에 독립 영화를 하는 것에 감독으로서의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엄청 있죠. 자기만의 색깔을 계속 지켜가는데도 상업성과 예술성을 같이 가져가시는 너무나 유명한 음. 감독님들이 계시는 반면에, 제작사에서 기획한 영화를 감독이 고용되어서 그것을 연출하거나 하는 방식의 또 영화가 있어요. 너무나 다른 방식이잖아요. 봉준호 감독님은 사실 본인의 예술 세계와 작품 세계가 확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이렇게 응원해주거나, 물론 감독님 자체도 너무 힘드신 건 많겠지만, 과연 나는 어디로 갈 것이냐, 모두가 다 이쪽을 꿈꿔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영화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고작 신인 감독인 제가 할 수 있는 영화가 어디인가를 되게 많이 고민하게 되고, 아직도 그 경계를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냥 내가 찍고 싶은 그 모습 고스란히 무언가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것이 대중적으로 어필이 돼야 되고 뭐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고 스타 캐스팅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닌 작은 규모라도 그냥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를 담을 수 있는 작품을 꾸준히 만들고 싶다. 이걸 참 병행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계속 모색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동료 영화 감독들도 그런 방식을 계속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립영화와 음. 상업영화의 경계 그런 것들이 음. 좀 점차 좀 허물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음. 사실 관객 입장에서는 이게 음. 독립영화든 상업영화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쵸. 재밌으면 네. 재밌으면 됐죠. 네. 네네네. 그렇게 꽉 잡혀진 체계를 뭐 살짝씩 무너뜨리려는 어떤 시도들이 계속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기 세계를 그래도 꾸준히 어떤 적당한 규모 안에서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상업 영화를 찍기 위해서 자기 색깔을 버리지 않으려고 다른 길을 선택한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속 이 틈을 계속 문을 두드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벽이 언젠가는 좀 깨지거나 느슨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신진 창작자들,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야 할 텐데, 네. 이런 신진 창작자들이 좀 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네. 어떤 환경일까? 음. 그 과정을 또 거쳐 오셨으니까 경험적인 그런 생각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반짝일 때 많이 찍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 가지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우리의 시선에는 너무 높잖아요. 영화 '브레송 정도는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그냥 계속 망작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영화 매체를 얼마나 잘 다루냐도 중요하지만 거기 안에 어떤 이야기와 메시지를 담는지도 또 중요하고 그걸 봐줄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늘어나는 이렇게 필름메이커스 같은 네. 활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만드시고 많이 망하시고 많이 또 만드시고 많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망작을 많이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 네네네.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처럼 이제 나이도 들고 뭔가 경력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감독들은 망할 기회가 없어요.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렇게 시작하실 때가 충분히 망해도 되는 때이기 때문에 하고 싶으셨던 거, 궁금했던 거, 도전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관객분들, 네. 이분들도 어떻게 감히 제가 또 한국 영화계에서 영화를 만드는 음. 사람으로서 현재 한국 관객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냥 이건 같은 관객으로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문제인데 영화를 보고 나와서 "그 영화 어땠어?" 그러면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재미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정말 서스펜스가 넘치는 스릴러나 아니면은 엄청난 액션이 나오는 액션 영화나 아니면은 뭔가 너무 깔깔깔깔 웃기는 대체로 장르가 확실한 영화를 사람들은 재미있는 영화라고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영화를 왜 봐야 되지?' 하면서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드는 어떠한 뜨거운 위안, 또 어떤 서툴게 만든 너무 날것이고 막 만드는데도 너무 별로인데 이상하게 나의 가슴을 스치는 어떤 즐거움, 그동안 보아오지 못했던 무언가의 신선함. 세상에는 발견할 수 있는 재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재미를 찾아다니는 것이 관객분들이 영화라는 매체를 더더더 즐길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서 그 감각들을 계속 찾아다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찾고 있거든요. 많은 재미들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필름 메이커스의 구독자분들은 다양한 작품들의 열린 마음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모정 감독님하고 초대석 라이브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같이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초대석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